10년 전 겨울, 민수는 눈 내리는 거리에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이 손 놓지 않을게요. 그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약속마저 바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봄날, 민수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중년의 무게, 경제적 부담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 동창인 제철과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제철은 민수와 같은 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고민을 하는 같은 나이의 남자였습니다. 제철의 아내 은희는 수진과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다른 부서였지만 사내 동호회에서 만나 친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제철이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하자는데 어때요? 민수가 퇴근길 전화로 밝게 말했을 때 수지는 핸드폰 너머로 길게 한숨을 삼켰습니다. 민수 씨, 또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저께도 제철 씨네 집에 갔었잖아요. 그치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편하게 먹자는 거예요. 당신도 은희 씨 좋아하잖아요. 수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희와의 시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은희는 수진과 정말 잘 맞았습니다. 문제는 집에 사람들이 오는 것 자체였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겨우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완전한 고요를 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제철과 은희가 도착했습니다. 제철은 와인 2병을 들고 왔고 은희는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가져왔습니다. 네 사람은 민수네 집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수와 제철은 소파에 푹 파묻혀 와인을 마시며 대학 시절 이야기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수진과 은희는 주방으로 들어가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과일을 썰고 치즈를 담고 샌드위치를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요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일이 좀 많아서요. 힘드시겠어요. 저희가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은희 씨 만나는 건 저도 좋아해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은희와 함께 있는 시간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위로가 수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은희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힘들어 보여서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그날 밤 제철과 은희가 떠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어질러진 와인잔과 접시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돼요? 지금 안 하면 더 치우기 힘들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됐어요. 그냥 쉬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수진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시태그 2번째 만남. 다음 주 금요일, 이번에는 제철네 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철네 집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베이지색 소파, 화이트 우드 테이블,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들. 수진은 그 공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요즘 새로 꾸민 작업실 보여드릴게요. 은희가 수진의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책장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늑하네요. 수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제 유일한 안식처예요. 제철이도 여기는 함부로 안 들어와요. 좋겠어요. 저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수진 씨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 보여요. 은희는 수진을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내왔습니다. 수진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렇게 티가 나나요? 네. 눈빛이 말해줘요. 우린 비슷한 사람 같아요. 은희 씨도 힘드세요? 가끔요. 제철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걸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데 제철이는 항상 뭔가 하자고 하거든요. 저도요. 민수 씨는 집에 사람들을 너무 자주 불러요.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와 제철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 작은 방 안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은희와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편 민수는 제철과 함께 거실에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은희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 씨, 천천히 드세요. 은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민수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깐 민수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민수는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시태그 균열의 깊어짐. 그 후로 네 사람은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모였습니다. 민수는 점점 은희에게 끌렸습니다. 은희는 수진과 달랐습니다. 은희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그의 농담에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수진 역시 제철에게서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철은 민수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진의 침묵을 이해했고 말없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민수가 또다시 친구들을 집에 불렀습니다. 수진은 지쳐서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조용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제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냥 좀 쉬려고요. 수진 씨, 힘들면 말해도 돼요. 전 들어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철은 조심스럽게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은 그의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제철 씨, 저는 너무 외로워요. 민수 씨 옆에 있는데도 저는 항상 혼자예요. 수진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철은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거실에서는 민수와 은희가 설거지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나 봐요. 수진이가 힘든 걸 알면서도 민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방식이 다른 거죠. 은희는 민수의 손에 묻은 설거지 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희 씨는 참 다정하세요. 민수 씨도요.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시태그 금지된 만남. 민수는 은희와 점심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집에서 좀 힘들어서요. 수진이가 말을 안 해요. 수진 씨도 힘드실 거예요. 그건 알아요. 근데 저도 힘들거든요.
은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조심스럽게 민수 씨, 제가 들어줄게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수진 역시 제철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카페에서 조용히 오늘도 민수 씨가 친구들 불렀어요. 힘드시죠? 제철 씨와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저도요. 수진 씨와 있으면 편하네요. 제철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같은 날 민수와 은희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민수 씨와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은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해시태그 들키는 순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익숙한 카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진과 제철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철이 수진의 뺨에 키스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민수는 카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제철이 말했지만 민수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내 친구가 내 아내를. 민수는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수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민수 씨,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민수는 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수진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당신이 다른 남자랑. 어떻게 진정해요?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희였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희 씨, 지금 어디예요? 민수 씨? 왜 수진 씨 전화를? 제가 지금 수진이랑 제철 씨를 봤어요. 둘이 손잡고 있는 거.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 씨, 알고 계셨어요? 네. 왜 말 안 했어요? 민수 씨, 우리도 똑같잖아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제철이한테 말할 거예요. 우리 이야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진도 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나랑 은희 씨 사이를?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한 달 전쯤. 당신 휴대폰에서 문자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제철 씨를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해시태그 폭풍의 중심. 그날 밤 네 사람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철네 집 거실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제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내 아내 은희와 수진 씨는 나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은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제철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했던 것 같아요. 제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복잡한 건가요? 난 은희를 사랑하는데
왜 수진 씨한테 끌렸을까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수진이를 사랑하면서도 은희 씨에게서 위로를 받았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요. 해시태그 선택의 시간.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철이 물었습니다. 우리 각자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수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너무 오래 혼자 두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내가 찾던 건 시끄러운 웃음이 아니라 당신과의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은희는 제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철아,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철은 은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희야,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지. 미안해. 나도 미안해.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없었어.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각자의 반쪽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그날 밤 민수와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처럼, 첫 데이트 때처럼. 천천히,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당신 방식으로. 아니, 우리 둘의 방식으로. 당신도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당신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번 석 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민수는 수진을 소파에 앉히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캐모마일 차를 끓였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차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쟁반에 차 2잔을 담아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이 힘들 때 마시는 차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미안해요. 민수는 수진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집에 친구들 안 부를게요. 당신이 허락할 때만 부를게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먼저 만들게요. 당신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으로 만들게요. 가끔은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한 모습도 보고 싶으니까. 당신도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대신 미리 말해줘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줘요.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줄게요. 작은 방이라도. 정말요? 응. 내일부터 베란다를 작업실로 만들어 볼게요. 당신이 혼자 쉴 수 있는 공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당신만의 안식처. 수지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진짜 온기였습니다. 민수 씨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수진아. 평생 사랑할게요. 민수는 수진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그리고 그녀의 눈에, 코에, 뺨에도 입맞춤을 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제철과 은희도 집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했어.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필요할 때 옆에 없었어. 내 세계에만 갇혀서 당신을 밀어냈어. 미안해. 우리 다시 배워가자.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천천히 조금씩. 제철은 은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희는 그의 품에서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철아, 고마워. 날 놓지 않아줘서. 당연하지. 당신은 내 전부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해시태그 치유의 시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배웠고 수지는 민수의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이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민수는 이제 집에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수진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피곤해 보이면 친구들에게 다음으로 미루자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가끔 민수와 함께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찍 집에 돌아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베란다를 수진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책상과 편안한 의자, 그리고 수진이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주말에 둘이서 조용한 곳으로 여행 갈까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 찾아봤어요. 좋아요. 당신이랑 단둘이 있고 싶었어요. 제철과 은희도 변했습니다. 제철은 은희를 위해 정원을 만들어 주었고 은희는 제철과 함께 주말마다 요리를 배웠습니다. 서로에게 맞춰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만든 파스타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당신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네. 당신이랑 함께하니까 즐거워. 두 쌍의 부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응, 왜? 깜짝 선물이 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는 수진을 베란다로 안내했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이게 다 뭐예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집에서 조용히 둘이서 저녁 먹고 싶었어요. 수지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수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수가 상자를 열자 커플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생은 제대로 사랑할게요.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요. 민수는 팔찌 하나를 수진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자신의 손목에 찼습니다. 수진은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요. 나를 다시 믿어줘서. 같은 날, 제철도 은희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은희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그림이었습니다. 제철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미술관에서 한참 동안 바라보던 거 기억해. 사랑해. 매일매일 말하고 싶어서.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두 쌍의 부부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5년 후 민수는 공원에서 제철을 만났습니다. 그때 일 후회해요? 후회보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수진이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저도요. 이제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 멀리 돌아왔죠? 그래도 결국 제자리로 왔잖아요. 맞아요.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 당신 옆이라는 걸. 수진은 민수의 뺨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사랑해요, 민수 씨. 나도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한때 방황했지만 결국 찾아온 제자리, 그것은 서로의 품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길을 잃지만 진짜 사랑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